Power. Interview. 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에서만 선보이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특별기획으로 본격 지하방송판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울산의 혜성 같은 정치 신인이죠. 최권 변호사 모시고 파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청취자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소개에 혜성 같은 정치신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그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고 싶었어. 야, 우리 너무 빨아주고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혜성, 오케이. 예, 그리고 네. 뭐 사실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알려지게 된 게 네. 저번 21대 총선에 예비 후보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네. 또 뭐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법무법인 울산 분사무소 개소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드릴 분들이 계시네요. 오랜만에 뵙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울통의 헌터, 사냥꾼 그 자체, 법률 전문가 이동훈 변호사와 우리 지하방송 나울통의 울무회의 진행자 엄효빈 울무총리님이 돌아왔습니다. 와, 박수! 박소리 박수 잤다. 작은데. 박수 기계소리 잤다. 같아, 박소리. 진짜 무슨 더 있다 와야 될 것 헌터야. 같은데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네.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러지 마. 반갑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둘이? 나 나오고 싶은데 방송 시간을 막 변경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네, 방송 시간이 조금 그랬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권 변호사와 함께 특별기획 지하방송판 파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586 세대 국회의원들 지역 청년 위한 정치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효빈 울무총리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 띄워주시죠. 잠시만, 울무총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파워 인터뷰 아니야? 왜 갑자기 울무총리가 파워 튀어나와? 인터뷰인데 직책은 가져가야죠. 직책은. 그럼요. 잊지 마세요. 제가 몰라서 근데 울무총리가 뭡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그럼요. 울무총리가 울무회의라는 저희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나는 울통령이다의 준말이 저희 방송 나울통이거든요. 예. 네, 다양한 뜻이 있긴 한데 예. 제가 부끄러우시면 울통령이고요. 네. 울무회의를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으니까 누군가 울산- 쿠데타 할 거야. 네. 저희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인사혁명처장 저희가 네. 네, 울무부 장관. 그거 법무부 하기 장관 싫다니까. 비슷한. 내가 언제 쿠데타 한다 내가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네. 좀 패러디했습니다. 네, 질문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무총리 엄효빈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예. 젊은 정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대, 30대 청년 눈높이를 보면 최권 변호사께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엘리트 코스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정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한 1년 동안 짧게 한 1년 가까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제일 날카로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제가 왜냐면 잘하고 저도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살아온 네. 주요 양력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 합격하고 네네네. 변호사 활동하고 서울에서 좀 변호사 활동도 크게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청년들이 보기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다고 만들어 놓은 길을 제가 답습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조금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기성세대,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젊은 정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20, 30대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기성세대 내지는 또 꼰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네. 또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 자신부터 좀 깨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네. 전제가 울산 지역 586 국회의원들 이런 전제인데 실제로 586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울산에. 그렇게 586이라고 하려면 50, 그러니까 50년 50대죠. 그 네. 50대 근데 사실 50대도 지금 없죠. 울주에 서범수 청장님이 50대 후반이신데 다 60대입니다. 그렇네. 실제로 60대예요. 70대고 얼마 전까지 두 분은 할아버지들이시네요, 70대였고 이제. 네. 돌려 그 얘기하는 지금 이 안에 한이 지금 아직 다 왜 풀렸어.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왜냐면 이 586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선거 맞아요. 기간 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야, 아직 젊고 어린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요? 꼭 그런 말이. 그 사실 지역민들한테 그리고 특히 또 이 저 보수층들 그쵸. 지지자들은 조금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 네. 땡땡의 지지자들은 아니었나요? 이 땡땡뿐만 아니라 다른 저 지역구도 그런 게 왜냐면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항상 막내 대접을 받고 그렇죠.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아니 전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실 제가 한국 나이로 48이고 뭐 그쵸. 저 네. 공보물에 46으로 나왔는데 48이면 사실 그게 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2년 뒤엔 쉰. 신이죠. 몇천 명의 나이. 요새 노안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나이가 제일 젊진 많은 않다. 나하고 띠동갑이야. 그러네. 실제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기성세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울산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노쇠화되고 네. 그러니까 좀 막혀 있다는 걸 사실 반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저도 20, 30대 그 청년분들이 원하는 바를 제가 많이 반영을 하고 조금 네. 말씀드렸다시피 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그 선거 기간에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세대 교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 나이 드신 분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시하고 저는 했습니다. 아. 판을 가겠다 이런 사실 얘기도 있고. 필요하죠. 예, 울산 네. 바닥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세대 교체를 넘어서 판을 갈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은 저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나왔는데 판을 갈겠다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네. 이거는 보수 진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모두 울산 정치권은 기존의 인물들이 몇십 년씩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판은 갈아야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새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지 기존 인물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관심도 떨어지고 네.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권 변호사께서는 예. 울산 출신 21대 국회의원 중에 지역 청년을 위한 의제를 내놓을 젊은 정치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들 지금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당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모든 저 후보자들은 다들 뭐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내놓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이런 창출 얘기를 제일 해요. 많죠. 근데 네. 사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이분들 사고가 제가 사실 거기서 비판도 했지만 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게 여자의 양질의 그렇죠. 일자리. 야 여성으로서. 오비비 정신 차려. 지금 너 너무 양질의- 빨고 있어. 그건 있어요. 진짜 하나 더 말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네. 그러니까 일의 노동에 차등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럼요. 일자리와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그 일자리의 질을 나누는 건 사실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양질이라는 거는 뭐 소득이 높다 이런 걸 떠나서 네. 환경이나 그리고 요새 같은 요즘에는 사실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과거 기성세대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일에 모든 걸 사실 바쳤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남성도 당연히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뭐 일에 모두 올인하는 게 전 지금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집에 가면 애 보고 뭐 이러는데 사실 지금 뭐 딴 얘기인데 감기가 좀 걸렸는데 네. 애가 저 어린이집에서 감기 얼마 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뭐 애랑 놀아주다가 지금 걸렸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시야를 약간 넓게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최 변호사님께서 예. 지금 이제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 양질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께서 고민하시는 울산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금 일자리 창출을 한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또 울산이 중공업 화학 그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자리 외에 다른 쪽은 사실 조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 공약 중에서 그 외국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사실 있었고요. 외국 대학. 외국 예, 대학이요. 그 송도에 외국 캠퍼스들이 네. 그 실제로 9개인가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외국 캠퍼스들이 들어와서 2, 3년 동안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1, 2년 동안 외국에서 수학을 하고 중교처럼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종합대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단과대학 이런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그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저변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중공업 화학 이 외에 문화산업이라든가 다른 뭐 이런 쪽으로 넓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선 저변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말로만 뭐 문화 뭐 산업 뭐 이러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무슨 회관 하나 만든다고 문화가 양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시간 진짜 만드시는 분. 제대로 된 보수층을 타겟한 청년 정책이었다. 뭐 외국 대학 유치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당연한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사실 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규모대 도시 중에서 전국에서 규모대 도시 중에서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중점적으로 말했던 거죠. 좋습니다. 예. 네. 외국 대학, 종합대학. 종합대학 유치. 어. 예. 그러면은 네. 이 의제 가지고 예. 뭐 내년에 뭐 재보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후년에 또 있죠. 그 후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대권까지는 도전 안 할 것 같긴 하고 아직 뭐에 대권은 좀 대권은 좀 패스하고. 어렵고 지방선거 저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럼 지방선거 도전하시냐요? 아니면 좀 멀긴 한데 4년 뒤에 총선 다시 한 번 더 어느 거를 제가 항상 그 기자회견 할 때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울산 정치인들은 직업이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직업이 뭐가 아니라 그래서 2년마다 나오고 또 2년마다 나옵니다. 제가 다놓고 예언하건데 2년 뒤에 기존에 보셨던 분들 다 나오십니다. 그렇죠. 아, 동양- 울산은 늘 그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지망자들 다 나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가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자 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네. 입법기관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덕목도 서로 다르고요. 근데 모두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네, 이건데 그렇죠. 핵심이 지금 없네요. 근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 그런 쪽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가로서도 입법가로서. 어울리신다.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직업도 변호사고 관련해서 활동 같은 것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좀 봐야죠. 봐야 되는데 확실히 솔직해서 좋네요. 어.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생각에는 제가 그런 쪽 덕목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자 결론은 4년 뒤 총선. 네. 오케이. 그거 넘어가자. 아니 그리고 협의 이게 제가 항상 하는 협의 얘기가 진행해 빨리. 잘 알겠습니다. 너무 컷하는 거 아니에요? 야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변호사끼리 붙었는데.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건 변호사께서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죠. 예. 그 당시 세습 공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입당 제공식화 전에 먼저 입당하겠다라고 맞습니다.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4.15 총선에서 도전하면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남구를 선택했고 아버지로부터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습이라는 꼬리표가 최건 변호사를 따라다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예. 네. 정확히 어떤 분이셨는지. 네이버에 검색해보죠. 네이버 검색. 실명 걸어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네, 네, 꼬리표, 네. 꼬리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 게 물론 제가 훨씬 유리한 위치나 훨씬 이런 거에서 출발한 것도 맞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조금 좀 활동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냐면 입당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뭐 문희상 의장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당의 지원을 받지 않고 뭐 우선 당에서 이렇게 저를 봐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만큼 제가
좋게 얘기하면 능력을 갖췄다는 걸 되겠지만 네. 근데 왜냐면 사실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승부를 하겠다고 사실 저는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왜냐면 뭐 아버지 지역구 남구를 선택했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아버님이 저 남구 갑 지역구에 나오셨고 저도 남구 갑이지만 네, 그러셨죠. 네. 근데 아버지 지역구도 있지만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삼산 쪽에 계속 사셨고 저희 가문이 원래 남구 쪽에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 중구 쪽에 우정동 쪽에도 살고 이랬지만 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삼산 쪽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땅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제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랬을 텐데.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아니, 뭐 여기서 김세현 본심이 나오네요. 네. 그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금정구에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뭐 그랬을 텐데 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왜냐면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가 제가 작년 뭐 중반쯤에 나올 때 이런 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은 게 남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 빌 수도 있다. 절대로 어디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울산에만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남구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가문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에 제가 뭐 좀 유리해 보이는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건 그 자체로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분명히 질문하시겠지만 주로 활동 무대가 서울이 아니냐. 그런데 아마 뭐 어릴 때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이 아니냐. 그런데 온다는 게 단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빼지 않아 달라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것도 조금 네. 걱정이 됐고 너무 혼자서 방어를 너무 많이 치니까 저 다음 생각- 질문을 생각- 못 하겠어. 생각 많이 어떡하니? 비축구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저-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세습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세습이라는 게 사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그러니까 뭐 부친이나 그 네. 조직과 뭐를 통해서 쉽게 받는 게 세습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예, 그렇죠. 세습하듯이. 근데 네. 아시다시피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조직들이 본인한테 없었고 상당 다 있었죠. 그래서 그치. 그 이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참 패거리 정치고 근절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울산 지역 부도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현역 내지는 지역 정치인과 신인들이 다 붙었죠.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조직들이 그쪽에 다 있고 신인 쪽에선 없었습니다. 근데 네. 왜냐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분들이 공천을 주고 그분들이 이끌어줘서 또 그분들끼리 형 동생하면서 몇십 년간 살아온 사람이고 이게 사실 좀 세습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직이 없어서 능어리가 근데 있다. 아버지가 만들어온 그런 이미 날아간 지 오래. 옛날 옛날 얘기죠. 다시 맨땅 헤딩 하셔야 되네. 좀 그러니까 야야 문세기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왜 나온 줄 알아? 아버지 현역이니까 그렇죠. 그 조직이 사는 뒤면 날아가. 4년 뒤가 전 아버지가 그만두신 지가 2012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없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정확하게 없었어요. 보셨어요. 네. 자 이제 바로 또 질문 들어갈게요. 네. 네. 그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진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제가 알고 아무튼 잘 있습니다. 나가서 그게, 정말 잘 나가셨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변호사 업계에 있으니까 저도 듣는 예, 게 있습니다. 부러운 내 눈빛인데요. 좀 알았어. 변호사님 처음으로 당황하셨어요. 네. 그 서울에서 이제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울산 출마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그 울산에 최근에 섹시 팬티 교사 건이 울산에 발생했던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알고 있고 네. 실제로 저를 그 당시에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연락을 해서 좀 뭐 이렇게 관련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 좀 뭐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그렇고 저 그래서 사실 원한다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네. 했는데 네.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안 했던 게 네. 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사실 그래야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네. 오히려 제가 어설프게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설치는 게 피해자들한테는 더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사실 좀 조심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래서 뭐 어느 학교에 나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네. 예, 알고 있고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딸 가진 부모 아버지로서. 입장에서 예, 딸을 딸이 딸 두 명인데 네. 두 명인데 어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그 아동을 상대로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넘어선 거죠. 아동을 그러니까 그게 본인 입장에서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뭐 정확히 안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예. 지금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 울산시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성폭력 실태조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예. 86.2% 예. 580명 중 500명에 달하는 시청 여성 공무원이 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임순택 울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2주 전 저희 방송에서 이 인터뷰를 통해 30년 공무원 생활 중에 성폭력건을 이야기하면 경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예. 실태조사 내용을 부정한다고 밝혀 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울산 지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 괴롭힘 당하겠다. 제 1호 공약이 아시다시피 여성 정책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여성 정책이었습니다. 그 사실 저도 특히 울산 지역에는 네. 그러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걸 떠나서 네. 이 울산 지역 뭐 정계나 관계나 이건 모두 남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성 노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남성 중심. 그렇죠. 이거 깨야 됩니다. 어차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이 사실 여성 정책이었는데 네.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인지 감수성, 물론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네. 배려 자체가 부족합니다. 어떤 배려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여성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동등한 성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네.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내심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존 분들은 사실 그렇게 본인 입장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던가 또 제가 기자회견 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여성의 외모를 뭐 기자회견으로 얘기를 한다든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까지 쓰기 전에 네. 최소한의 배려만 있었으면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고. 왜냐면 사실 네. 실제로 뭐 성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희롱이라도 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네. 그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하다못해 내 딸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조직 문화 안에서 개개인들이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 그 일각에서 보시기에는 그 공무원들 특히 예.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될지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처벌 수위도 약하고 그리고 네. 그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야무야 덮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네. 그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네. 뭐 징계를 한다던가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네. 피해자들이 뭐 자리를 옮긴다던가 맞아요. 이런 네. 경우가 네.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런 교육도 이루어져야죠.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모두 남성들로 이루어져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선출직에 뭐 40% 내지 50%는 여성으로 하겠다는 게 네. 이게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수가 되거나 비슷하게 구성이 된다면 네.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제가 됐으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아직 할이 남았어. 아직 할이 남았어. 근데 이게 이런 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여성을 뽑으려고 해도 기존에 준비된 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잠정적 조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그 비례 후보들은 홀수는 여성이고 남성은 그러니까 짝수는 남성이고 이렇습니다. 남성인데 이런 게 모두 한 게 아니라 이게 잠정적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그동안 너무 진출을 못했으니까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해서 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울산에는 사실 너무 이게 좀 약하니까 잠정적 우대 조치를 해서 여성들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 큰 현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 보관 시설 이른바 그 맥스터 증서가 관련해서 예. 북구에서 그 주민 투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예. 또 변호사시니까 주민투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민투표가 그대로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투표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 기속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주민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가결이 됐든가 그
보관 시설 설치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 청취 차원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건데 네. 우선 이 월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 북구랑 한 10km 남짓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맞나요? 제가 한 10km 그러니까 네. 월성과 맞아요. 울산 북구가 네. 10km 남짓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다시 주시죠. 한번. 마이크를 저 네. 연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버라이어티합니다. 네. 월성과 울산 북구가 한 10km 남짓 떨어져 있기 예. 때문에 네. 실제로 월성에서 피해가 가게 되면 당연히 울산도 맞아요. 피해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의견 청취 같은 경우도 저는 글쎄 이건 여기 대해서 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원전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을 네. 정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장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분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길게 봐야 되는 문제고 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화도 필요하고 또 환경 문제나 또 흔히 말해서 또 울산 지역에다 이 포항 울산 이쪽 내려가는 쪽에 지진이 날 우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관 시설이 네. 임시 보관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영구 보관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우선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부가 부족해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다마는 네. 우선은 말대로 임시 보관 시설이 된다. 영구 보관 시설이 돼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의견 청취는 당연히 지역민들의 의견 청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음흠. 예. 네. 그러면은 예. 계속해서 최근 맥스터와 관련해서 울산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탓에 지난주 저희 방송에 이양희 노동당 울산 중구 당협위원장이 중구 정치인이지만 중구가 아닌 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건 변호사님도 남구가 아닌 울산 내 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지. 예, 당연합니다. 그 사실 뭐 남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친구들이 다 남구만 있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뭐 울산뿐만 아니라 네. 그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뭐 울산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울산만 문제가 되고 다른 지역 문제가 뭐 우리랑 다른 문제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또 네. 전국이 다 엮여 있으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대표적으로 예. 울산 남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현안들 최근 현안들 중에 좀 관심 가시는 현안들 아니면 글쎄요. 뭐 타 예. 지역이나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솔직히 네. 말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저 네.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무실 와서 다시 본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바빠. 너무 바쁘신 분이죠. 너무 네. 바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두었던 게 네. 저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이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지적들이 많죠, 실제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중공업 위주의 산업을 조금씩 다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 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세계가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네.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울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거의 일일 생활권이고 저도 뭐 오전에 11시에 재판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했는데 일일 생활권이고 울산에서 방송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예전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국 나가는 게 예전처럼 큰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조금 이 여러 가지 이런 게 울산 지역 그 청년들에게는 사실 조금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건 예. 변호사와의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께 어머님 혹은 뭐 유권자들 앞으로 이제 미래 유권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시고 저도 네. 뭐 전 사실 왔을 때 좀 딱딱한 라디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중간 중간 멘트 중간에 막 들어오고 있어. 좀 당황했는데 저희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이게- 데 녹아가지고 뜨거워요. 용감합니다. 이게 CBS에 나가는 거면은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사실 핫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자든가 누구의 자질이나 그 능력을 보려면 모든 자료 준비해가지고 뭐 사실 보좌관이 읽어주는 걸 읽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게 사실 예상 질문지 받았을 때 잘 안 받거든요. 음. 왜냐면 잘 본다는 자체가 야 이거 잘못 생각하면 우리 방송 신경 안 썼다라고 이렇게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오. 이걸 봤을 때 보통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 쓰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외우면 그렇죠. 네, 말 자체도 딱딱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맞추게 되면 그 자체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검증의 일환으로 하나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 뭐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괜찮으시면 예. 그 제가 최건 변호사님과 매칭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 울주군의 오상택. 예예예. 네. 예. 그 저희가 사실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마무리 예. 멘트로 그 자주 불러달라고 하셨으니까 예. 정작 저희는 그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들이라 자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약속을 잡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다다음 주 네. 오상택 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오상택님 지금 전 예비 후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뭐 예비 후보 후보.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전 예비 후보께서 후보님. 전 예. 후보께서 예. 좀 출연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이제 청취자들께 잠깐 예고를 해드리겠지만 울산판 썰전을 여기서 예. 네 저희 다다음 주 괜찮으면은 저희 셋이서 같이 네 명의 붙어보자. 네 명의 김구라와 한 명의 전원책, 한 명의 유시문을 모셔놓고 저희가 좀 그렇게 진행하면 저는 어떨까? 사실 네. 다다음 주 시간 됩니다. 시간 됐으면 오. 오겠습니다. 오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있는 게 네, 저는 뭐 썰전이라고 뭐 그렇게 구도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당의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드 쳐주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습니다. 자당 없이 간다.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전원책 말고 누구이지? 그 이철이랑 같이 나왔. 박형준. 박형준 네. 선생님, 네. 예. 딱 괜찮아요. 박형준 그 위원장. 정도. 예, 예. 그분 전화 부르시죠. 그분. 아니요. 저희는 김구라를 부를 수 당신을 있다. 원합니다. 네. 픽 이유. 네, 최건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출연 의사도 밝혀주셨고,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건 변호사와 예, 파워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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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전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포함하여 승객 35명을 태운 허블레 아니오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27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은 오늘 먼 타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 그들을 위해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줘 조강래, 이태인, 이승우, 이동훈, 엄효빈,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또 봬요.